요즘에 우회전 차선에서 비키라 그러는 차들도 아직도 많고, 또 우리 이륜차들도 지정차로제가 있으니, 그런 교통법이 있으니 지켜야 되기는 하고, 그래서 이렇게 맨 하위 차로에 있을 때는 우회전할 사람들 하라고 이렇게 뭐 굳이 매체들에서 나오는 거 보면 굳이 안 비켜줘도 된다고는 하는데, 또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빵빵대고 그러면 솔직히 좀 신경도 쓰이고 짜증도 나고, 그래서 이렇게 서 있긴 합니다. 근데 요런 데도 지가 멀리서 보고서는 제가 그래서 저기 서 있구나, 아니면 그런 것까지는 캐치를 못 하더라도 제가 저쪽으로 서 있으니까 내가 우회전을 할 수 있겠다, 그 생각을 하고 와야 되는데, 생각 없이 왔다가 우회전 깜빡이 그냥 뒤에서 빵빵대고 그러는 사람들도 아직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 카페에다가만 올리는 동영상은 뒤에서 택시가 사거리 한참 서 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뒤에 오길래 봤는데 깜빡이를 안 켜고 쓰길래 됐다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깜빡이 켜놓고서 막 빵빵 돼가지고 제가 뭐라 그런 적도 있고 그랬는데, 그래서 그것도 뒤에서 너무 많이 빵빵 대고 그러면 뭐 자세히는 모르는데 뭐 몇 번 이상 뭐 상향등 몇 번 이상 뭐 클락션 몇 번 이상이면 뭐 이게 뭐 위협 운전이 성립된다 뭐 그런 말도 있긴 한데, 제가 뭐 근거 있는 그런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진 못합니다. 그래서 이렇습니다는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기는 할 텐데,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카메라가 있으니까 가끔 제 앞에서 깔짝깔짝 대는 사람들을 신고를 조금 하긴 해요. 그 신고를 취미 삼아 하진 않고 귀찮아서, 제가 가는데 직접적으로 제 앞길에 딴지를 걸고 깔짝깔짝 대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신고해 버리거든요. 아예 웬만하면 이제 제가 정말 뭐 긴박한 상황이라거나 그런 게 아니면 웬만하면 클락션도 안 누르고 조용히 번호판만 잘 보이게 고개를 이렇게 확실하게 상황을 찍으려고 해가지고 신고하고 그러는데,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서대문 사거리에서 독립문 방향으로 이제 직진을 하는데, 현실은 하위 차로로만 직진을 할 수 없는 현실인 건 우리 바이크 운전자들만 아는 사실이고, 거기서 밀려서 이제 1차로로 빠져서 이제 그 정신없는 상황이 진정이 되면 우리는 이제 또 2차로로 빠지잖아요. 하위 차로로. 거기가 이제 중앙 차로를 제외하면 2, 3차로가 그 주행 차로니까, 그러면은 편도 2차로라고 보고 우리는 그 끝차로로밖에 못 가는 상황인 거죠. 그쪽 도로는. 그래서 1차로로 가는데 광역버스가 이제 여기저기 쑤시고 뭐 잘 쑤시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. 그래서 2차로에서 중앙차로 들어간다고 깜빡이고 그냥 밀어버리더라고요. 제가 한 뒷바퀴 훨씬 앞에 있었는데 이렇게 빵빵대고 그러니까, 저 정도는 뭐 양반이죠. 뭐 제가 딴짓하고 있으니까 알려주는 거. 아무튼 그래서 제가 버티고 있었으면은 제 거울이 백밀러가 이렇게 긁힐 정도에 가까운 그런 각도였어요. 버스도 길고 그러니까 그냥 그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싹 보면서 천천히 각도 잡고 들어오잖아요.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. 가만히 밀리고 가면서 차 뒤로 빠지면서 번호판까지 찍어서 진로 변경 방법 위반으로, 이런 병신들도 가끔 신고하거든요. 근데 진로 변경 위반으로 신고를 했는데 답변이 오기를 너도 지종차로 위반이니 둘 다 경고 처분하겠다, 그런 규정이 생겼다나 원래 있었다나 그렇대요. 답을 보니까 영상 신고상으로 그 신고자랑 그 피신고자랑 그 두 대가 같이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한 대만 처벌하지 않고, 한 대만 범칙금 부과라든지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양측에 경고 처분하고 끝낸다 라는 조항이 있대요. 뭐 얼마 전에 생겼다는지, 저 짜증나서 제대로 안 읽었는데 얼마 전에 생겼는지 원래 그런 조항이 있는지 그렇답니다. 그러면서 신고자님께서도
이제 카메라로 이렇게 오토바이 모양이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지정차로 위반한 부분이 확인됩니다. 닥치란 얘기도, 너도 잘못했으니까 남 탓하지 마라. 이제 그냥 지극히 제 개인적인 극단적인 표현을 쓴 겁니다. 아무튼 그런 답변을 받았던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혹시라도 카메라로 뭐 안전신문고라든지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실 분들은 신고를 하셔야 되면은 속도도 잘 지키고, 뭐 속도가 안 나오는 그런 카메라를 갖고 계신다고 하셔도 무조건 법규는 지켜야 됩니다. 내가 좌측 차로 갈 때 차들한테 짜부대도 그거는 할 말이 없습니다. 내가 먼저 잘못했으니. 그런 내용이 왜 때문인지 생각났네요. 무슨 말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.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. 그냥 막 때려대는 거야. 난 신고할 수가 없는 거지. 그런데 말이 나와서 말인데, 지금 상황은 신고할 만한 정도의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제 기준은 뭐 제가 잘 타고 못 타고를 떠나서 저 나름대로 그 오토바이를 운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의, 왜 사람마다 있잖아,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밀어붙이는 그 상황, 밀고 들어오는 것도 정도껏의 그 기준, 그런 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 옆에 차선에서 뭐 바퀴 하나 두 개만큼부터는 뭐다, 뭐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. 그냥 사실 신고하면 대부분 진로 변경 위반으로 이렇게 그 처벌이 되긴 하지만, 뭐 굳이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정해진 뭐 그런 거리 같은 건 없으니까.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건 제가 아침에 아까 얘기한 거, 뭐 버스를 신고했는데 이런 답변을 들은 경험이 있다, 그 얘기를 해놓고 이제 그게 생각이 나서 이렇게 얘기한 거지. 제가 방금 저 버스, 근데 제가 이제 깜빡이를 틀면서 머리를 한번 콕 꺾기는 했었죠. 뭐 왜 그랬는지, 원래 버스는 운전을 하면 뭐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,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솔직히 부정할 수 있는 분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, 우리가 그런 거를 마음속에서 무슨 내가 무리를 해가면서 브레이크를 급제동을 해가면서까지 뭐 비켜주거나 밀리거나 그럴 필요까지도 없고, 상대방도 그러면 안 되지만, 내가 상황을 보면 조금 그런 상황을 완화시키거나 피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웬만한 상황에 많이 있다,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 이거죠.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그 부당한 상황을 맞게 되고 당하고 그런 일이 굉장히 많지만, 차량 운전자 새끼들이 니네는 그 조그만데 그 잠깐 안으로 밀려서 비켜주면 되지, 공간이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고, 그런 말도 안 되는 병신들이 많잖아요. 저도 그런 경우도 옛날에 당하고 그랬었는데, 일단 그런 일이 생기면 사고가 안 난다고 해도 기분 상하고, 날 더우면 또 이렇게 더 잘하게 되고 덥고 그래서 짜증 나니까 그런 말싸움 하게 되고, 또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저기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로 인한 저 길거리 레슬링 한판 되고 막 현피 되고 막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, 요즘 뭐 법이 있으니까 뭐 함부로 사람을 뭐 이렇게 뭐 멱살 잡는다거나 때린다거나 그런 폭행 시비까지 가기는 아주 뭐 어려운 얘기이긴 하지만, 그래도 그런 일도 생기고, 결국 중요한 거는 내 기분만 상한다는 거죠.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나 다치고 내 오토바이 다치고 나와 상대방의 잘잘못의 정도, 뭐 피해자 가해자를 떠나서 일단 사고 나면 짜증 나잖아요. 아무리 남들이 보기에는 오래되고 허름한 오토바이건, 또 내가 보기에도 이제 오래 타가지고 허름해지고 지저분해지고 그런다고 해도, 그런 차라고 해도 사고가 나면 일단
가장 중요한 건 몸 다치고 마음 다쳐버리니까 그런 일을 솔직히 우리가 어느 정도는 조금 내려놓으면서 사고의 상황, 사고 날 뻔한 위험한 상황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지 않느냐. 그 정도도 우리들도 조금은 더 이렇게 마음속에서 내려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합니다. 물론 저도 잘 못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도 워낙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긴 한데, 근데 내 발만 운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왜 예민한 줄을 모르죠.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해놓고도 우리도 몸이 이렇게 바로 바깥에 나와 있으니까 차 앞바퀴나 이렇게 차 펜다 같은 게 갑자기 옆으로 훅 오면 기분 더럽죠. 진짜로 차 운전할 때는 빵 하고 옆에서 같이 자신 있으면 해바라는 식으로 창문 열면 창문 열고 그렇게 들어오시면 어떡해요. 그렇게 되게 오토바이 탈 때는 빵 하는데도 그냥 밀고 들어오니까 빵 하면은 잠깐 쓰는 척이라도 하든지 나가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, 이거는 그냥 빵 하면은 속도 늦춰서 들어오니까 그럼 결국 내가 바깥으로 밀려버리고 그런 위험한 꼴을 당하는 거는 똑같으니까, 이제 그러면은 창문 열면 이제 바로 욕 나가는 거죠. 이제 성격 급한 사람들은 운전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, 제가 있는데 저 못 보셔요. 그게 아니죠. 저도 성격이 급해서 그게 안 돼요. 야이 바로 나가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안 좋죠. 그럼 이제 욕 들으면 사람이 바로 그냥 기아 파킹으로 드르륵 놓고 자신 있으면 내려, 참지마 막 이렇게 정말 폐륜화적인 상황도 많이 만들어 버리고 이제 그러는 거죠. 이제 제가 잘났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성격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. 솔직히 저는 차 타는 사람들은 웃기고 있네 그러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예민하긴 합니다. 예민해지긴 합니다. 일단 내 몸이 뚜껑이 없는 바깥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차기 때문에 그렇긴 해요. 그런데 그래도 조금만 더, 어차피 안 다치는 게 더 중요하고 재밌는 오토바이 오래 타는 게 더 중요하니까 쏠 때는 쏘더라도 정말 완벽할 때만 쏘고 조금만 더 하지 말고 놓고 다음 찬스에 또 한번 쏘고, 요번 코너에서도 내가 모르는 코너는 이제 너무 남자다워지지 말고 그런 거, 그러면서 거울도 뒤도 좀 자주 보고, 할 거 없을 때 멍 때리는 시간에 멍 때린다 그러면 뒤에도 한번 보고, 그런 습관을 좀 더 들이면서 무사히 오래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우리 예민한 부분을 내려놓는 건 어떨까. 그 얘기 하려던 거 저 맞죠?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그래요. 이제 요점은 내가 분명히 예상할 수도 있고, 분명히 내가 그 전에 생각한 게 당연히 내가 마친 그 상황인데, 그거를 굳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예민한 상황을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.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